재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박람회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인데 당장 박람회장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 상당수가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가 같은 보험 상품을 지역별로 다른 보험가입 조건과 보장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명백히 지역별 보험료차 등은 불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오늘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됐습니다.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연일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적용 사업장 확대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강화된 방역 수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 지난달 방역 수칙이 완화된 후 거리에 유동 인구가 늘며 자연스레 식당을 찾는 손님도 늘었지만 다시 강화된 방역 수칙에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을 위해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요. 또 사람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이 식당과 카페 등 시설로 확대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으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A씨는 취업을 위해 일주일에 닷새를 공부하던 도서관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세부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활상에 이제 제약이 이제 많이 생겼다는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된다는 기분도 들 수 있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연일 7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강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체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방역 패스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와 일부 시민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건축 설계 공모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서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 운영 관련 정부의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쪽지 예산으로 금액은 적지만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박람회 국비 지원이 사라져 당장 박람회장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박람회 재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은 2014년 60억 원에서 42억, 24억, 16억, 9억, 지난해 7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소위 쪽지 예산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국가 행사에 대한 5년 지원 후 일몰제라는 기재부의 방침 때문인데 올해는 7억 원의 쪽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에 박람회장 관리와 비고쇼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차입 경영을 해온 박람회재단은 내년에도 더 큰 돈을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계획,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놓고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는 몰라, 이런 태도. 갇힌 국제행사 사후 활용 특별법 제정에 많은 지자체들이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여수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은 10주년 기념행사 5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쪽지 예산을 요구해온 주철현 의원은 올해 이마저도 무산되자
이제는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공공 개발하는 형식인데 지난주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번 주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쪽지 예산 7억 원도 좀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람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해서 이제 공공개발하게 되면은 이 법안도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 선거 전국과 맞물려 후위를 도모하기는 힘듭니다. 사후활용 대안은 표류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막혀 운영비까지 바닥난 박람회 재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년부터 순천시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시민으로 연간 12만 원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아 목욕 및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과 인진왜란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의 하나로 묘도동 일원의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진남관과 선소, 흥국사 등을 연계한 이순신 테마 관광자원을 개발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동마을 진입로 개설과 갯가길 산책로, 소공원 등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억 3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묘도동 테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과 개발 계획, 설계 등에 나섰습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보험업계에서 보험 가입 시 자체 심사를 통해 다른 보험 가입 조건과 보장 금액을 제시하며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5년 전부터 전남 지역과 수도권으로 가며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해온 A씨. 지난해 A씨는 수도권 주민에게 설계해 판매한 보험을 전남 지역 주민에게도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전남 지역 고객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에서 상해 사망 1억 원 보장 조건을 추가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해 사망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 보험사에게는 이득이 많이 남는 보험이기 때문에 추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별 보험료 차등은 현행법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 A씨는 보험사가 자체 심사로 지역마다 보험금과 보장 조건 등을 달리해 편법적으로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는 상해 사망을 더 넣어야 되고 누구는 상해 사망을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상해 사망을 더 넣는 쪽이 보험료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는 보험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가입 시 수도권의 다른 주소를 입력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다고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손해보험 거주자 주소로 원더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주소만 바꾸면 승인이 나버리니까. 실제로 취재진이 A씨와 함께 한 달에 2만 원을 납부하는 운전자 보험을 설계한 뒤 가입자의 주소만 바꿔봤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경기도 주소를 기입하면 보험 가입이 승인되고 전라남도 주소에서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보장 금액을 8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추고 나서야 전라남도 주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2만 원을 냈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더 낮은 셈입니다. 암암리에 알고는 있지만 그만둘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사례의 민원이 접수돼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언더라이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연 왜 합리적이냐? 그건 한번 뜯어봐야지. 한편 해당 보험사 측은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세한 해명 대신 해당 문구와 프로그램이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는 2028년 COP33 유치에 나선 여수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탄소 중립 주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한 건당 이산화탄소 4g을 줄이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와 함께 대중교통 한 번 이상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고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장바구니 사용과 플라스틱 헌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율촌 일산단에 4,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추진됩니다. 롯데케미칼과 자회사인 삼박 LFT는 오늘 전라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율촌 일산단에 4,500억 원을 들여 첨단 소재 공장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오는 2028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자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시장 군수 상당수가 검찰과 경찰,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부에서 급수선 건조 예산을 받은 뒤 무단으로 여객선 건조에 썼던 게 3선 임기 끝 무렵 불명예의 단초가 됐습니다. 근데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도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현복 광양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로 예정 부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결국 3선 시장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광양시정에 부정적 역할을 주는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주공산이 된 진도와 광양과 달리 단체장이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 중인 곳은 뒤숭숭합니다. 초선인 이상익 한평군수는 고가의 양복을 건설업자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과거 지역신문 대표 시절 기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인규 나주시장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선 7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각종 의혹과 비리 혐의로 사법기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은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 수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관광협의회는 오늘 위드 코로나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여수 관광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 장기 비전과 대안 마련 등 전문가 초청 패널 토론 형식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특히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과 남도 음식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 명품 해양 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순천 연양뜰에 건립되고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의 공정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목재 문화체험장의 공정률이 75%를 달성했으며 내년 6월까지 건립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